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유럽 최대 경제 강국인 독일이 이 러시아가 휘두르는 에너지 무기화로 인해서 공격에 빠졌습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은 6월 24일 독일은 가스 부족 사태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 가스 부족이 겨울철까지 이어지면 일부 산업은 셧다운, 그러니까 운영 중단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하베크 부총리는 그러면서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책략이라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내부에서부터 훼손하려는 푸틴의 계획이 실행되도록 놔둬선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독일의 가스 네트워크 등을 관리하는 클라우스 뮬러 연방 네트워크 청장도 같은 날 독일의 이 ARD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2배 내지 3배로 뛴 가스값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에너지 가격의 대폭 상승을 경고했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유독 그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인해 가지고 치명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은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국, 그러니까 나토의 구심점인 독일을 흔들어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키고 또 유럽의 대러시아 공동전선을 흔들기 위한 이 러시아의 책략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은 이 천연가스의 55%, 석탄의 52%, 석유의 34%를 러시아에서 수입합니다. 전체 에너지원 중에서 약 25%가 러시아산입니다. 독일이 이렇게 러시아 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 주간 슈피겔은 지난 6월 26일자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천연가스 악마로 묘사한 커버 스토리를 통해서 독일이 왜 이렇게 러시아로 인해서 공격을 겪게 되었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슈피겔은 한마디로 이 독일이 러시아 천연가스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쓰여 있습니다. 정치권은 경제협력을 통한 대러시아와 관계 개선이 평화로 이어진다는 단꿈에 빠졌다. 강경파 환경론자들의 압력에 원전의 위험성은 과대평가되었고 러시아산 에너지 종속의 위험성은 무시됐다. 독일은 그렇게 푸틴의 덫에 빠졌다. 슈피겔의 이런 지적은 지금 독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독일의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기업들이 잘못된 신념과 지나치게 나이브한 안보의식 그리고 이상만을 쫓은 탓에 결국은 지금의 치명적인 상황을 맞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좀 볼까요? 독일은 사실 자타가 공인하는 신재생 에너지 강국의 대명사죠.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신재생 에너지 강국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 위해서 독일은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탈원전 여론에 휩쓸려 가지고 원전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급한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또 급진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 목표를 채택해 놓고 석탄 발전도 급격하게 줄이면서 풍력과 태양력 같은 이런 재생 에너지 비율을 전체 전력의 40% 가까이로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마스터 플랜도 없이 무턱대고 시행한 이 신재생 에너지로는 이 원자력 발전 중단으로 인한 공백을 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 부족한 전력 생산의 공백을 뭘로 메꿨느냐? 러시아 에너지로 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을 수식해왔던 신재생 에너지 강국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러시아 에너지 중독이라는 치명적인 결함 위에 세워진 허망한 명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푸틴의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들고 나오니까 독일은 당장 에너지 빈곤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버린 겁니다. 독일은 이 경제협력을 통해서 공산 독재 국가와 신뢰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독 출신이기도 한 메르켈 전 총리의 경우에 러시아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사실 독일이 이렇게 러시아하고의 친분 관계를 두텁게 만들기 시작한 것은 3인당, 그러니까 SPD 정당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1969년부터 펼친 동방정책으로부터 기인됩니다.
삼인당의 빌리 브란트 정부는 냉전이 한창이던 1970년대 이 소련과의 경제교류를 통해서 긴장을 완화한다는 동방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후임인 이 헬무트 슈미트 총리도 무역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총을 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에너지 수입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뒤이어서 소련이 붕괴되니까 독일 정치인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상호 의존 전략이 철의 장막을 걷어냈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독일 정치인들의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사실 이 소련 붕괴의 실질적 원인은 석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소련은 이 원유 판매가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었는데 미국의 이 약점을 파고든 겁니다.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 정부는 서방 국가들과 연대해 가지고 소련산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대폭 줄이면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국들을 부추겨서 대대적인 석유 증산에 나서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985년 배럴당 28달러였던 국제유가는 6개월 새에 3분의 1로 폭락을 했습니다. 석유를 판 돈으로 연방국을 지원하고 해외 전쟁을 감당하던 소련은 이때 입은 치명상에서 회복하지를 못했고 결국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독일은 아전인수격으로 이걸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독일이 러시아 에너지에 중독된 것은 바로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독일은 이 러시아하고의 경협 사업의 일환으로 시베리아 천연가스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이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면 러시아가 가스로 갚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독일에는 아주 값싼 러시아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왔죠. 이 독일의 철강, 화학 이런 대기업들하고 대형 금융기관들은 이걸 아주 달콤한 비즈니스 기회로 적극 활용을 했습니다. 심지어 1970년대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독일 좌파 정치권은 중동보다 러시아가 훨씬 믿을만하다 이런 인식까지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이 본격화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슈피겔은 1991년 독일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는 이미 33%에 달했다 그러면서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정권이 위험보다 기회만 봤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슈피겔은 또 값싼 천연가스가 흘러넘치니까 정부는 섣부른 에너지 시장 자유화에 나서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역할을 방기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가 워낙 싸다 보니까 이 독일 산업과 에너지 인프라가 자생력을 키우는 쪽에는 전혀 관심도 갖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독일의 에너지 산업 기반은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 독일에게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 상태를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푸틴이 2008년에 조지아를 침공했죠. 그리고 2014년에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하고 또 돈바스 지역 병합 이런 야욕을 드러냈습니다마는 독일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오히려 더 많은 천연가스를 더 싸게 들여오기 위해서 노르드스트림 사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권위주의 국가를 변화시킨다는 자기만족, 또 탈탄소 선도국이 되겠다는 포부, 값싼 천연가스라는 눈앞의 달콤함에 현혹돼 가지고 안보 위기를 직시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슈피겔은 노르드스트림은 처음부터 푸틴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것이고 그의 측근이 장악해온 사업이라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노르드스트림을 처음부터 독일을 겨냥한 지정학적 무기로 기획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이 바로 이 점을 독일에 누차 강조했던 겁니다. 지난해 노르드스트림 2 완공을 앞두고 당시 메르켈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이 문제를 꺼냈을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노르드스트림 2 개통을 한사코 만료를 했습니다. 푸틴의 에너지 무기화에 칼을 쥐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이 천연가스 수입원을 다양화하라고 경고와 함께 조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메르켈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독일의 경제하고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결코 독일에 반하는 정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바이든을 설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도 어쩔 수 없이 승인해주고 말았습니다. 미국뿐 아닙니다. 동구권에서도 러시아가 천연가스와 석유로 유럽을 분열시키려 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만 독일은
이를 철저하게 무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푸틴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겁니다. 슈피겔은 이에 대해서 그 배경에는 러시아 가스는 어떤 정치적 여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계속 공급될 것이고 독일은 절대 러시아 가스에 의존적이지 않다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서 푸틴이 이를 악용할 것이란 자명한 사실을 독일은 보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러시아는 최근에 독일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량을 기존의 40번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러시아는 설비 문제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만은 대러시아 경제 제재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참여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비상이 걸린 독일은 가장 더러운 에너지라고 말하는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하면서 과거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되살리기에는 너무나도 먼 길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가스관을 완전히 잠그게 되면 발전과 난방은 물론이고 화학기업의 원료 공급도 큰 타격을 받으면서 제조업 중심인 독일의 경제 성장률은 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 대해서 슈피겔은 러시아는 믿을 만한 파트너이고 정치와 경제는 별개라는 주장은 세계의 거짓말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독일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청구서가 지금 날아들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설익은 이상주의가 에너지 정책을 좌우하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지금 독일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한국도 큰 교훈을 얻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